인생을 살면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 분야는 무엇일까요? 건강을 자산으로 쌓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라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오늘은 식사가 최고의 투자입니다. 식사가 최고의 투자입니다라는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은이는 마스오 다다시, 옮긴이는 최희연 님입니다. 그리고 발행처는 북라이프이고요. 1판 1세 발행은 2021년 1월 26일에 했습니다. 영양으로 최고의 효율을 얻다. 직장은 물론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효율을 내고 싶다.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했을 모든 현대인을 위해 이 책을 썼다. 쉽게 지치지 않고 감기 따위로 건강이 무너지는 일 없이 날씬하고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 늘 맑은 정신으로 명확하게 사고하며 넘치는 의욕으로 거침없이 일을 처리해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백세 인생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세상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100년이라는 긴 인생을 누리는 시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바야흐로 시대의 전환기이다. 우리는 길어진 수명만큼 더 많은 시간과 경험치를 얻었지만 그에 못지않은 커다란 불안을 끌어안게 되었다. 돈이나 외로움처럼 저마다 다른 이유로 불안해하기도 하고 건강 같은 공통의 불안 요소를 공유하기도 한다. 특히 노화에 따른 몸의 변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미래를 앞두고 많은 사람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아이러니하게도 돈이다.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100세 인생을 준비해야 한다면 진정 필요한 걱정은 사실 건강이 아닐까?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값비싼 물건을 온몸에 두르고 있어도 한번 건강이 무너지면 행복하다고 말하기 힘들다. 꼭 심각한 병이 아니더라도 늘 나른함과 피곤함에 시달린다면 몸 어딘가 불편하고 자주 우울에 잠긴다면 과연 일상이 행복할까? 원대한 포부를 품은 사람도 결국 건강해야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일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취미 생활을 마음껏 즐기려 해도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빛바랜 시간이 되고 만다. 이 책을 집어든 당신은 분명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자 아낌없이 노력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 노력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란 올바른 영양학에 기반을 둔 의학적 식사법이다. 하버드에서 영양학을 공부한 이유. 미국에서 최첨단 항노화 의학을 공부하고 2002년에 돌아온 나는 도쿄 아카사카이에 일본 최초로 안티에이징 전문 클리닉을 열었다. 사실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면 미용을 위한 피부관리실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진정한 안티에이징의 목표는 신체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이처럼 병치레 없이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결국 장수를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이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항노화 의학은 적극적인 예방 의학이라고 할 수 있다. 혈액 검사로 영양의 과부족, 알레르기 유무, 유해 중금속 체내 농도 등을 파악하는 일부터가 예방의 시작이다. 이어서 근육량, 골밀도, 피부 당화 현상 등의 신체 정보를 검사해서 노화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일 또한 치료에 속한다. 항노화 의학 전문의로 병원을 열기 전에는 교린대학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했다. 센터에 오는 수많은 증증 환자를 마주하며 뇌경색이나 뇌출혈, 심근경색,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등을 치료해 왔지만 그들 중 건강을 되찾은 이는 극히 드물었다. 환자 대부분은 여생 동안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질병 이전의 예방의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통감했다. 그 무렵 미국에서는 이미 예방의학에 100을 투자하면 의료비 300이 절약된다라는 의료경제학 관점의 주장이 제기되며 예방의학의 당위성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때마침 나에게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외과 대사영양연구실에서 유학할 기회가 찾아왔다. 연구실 수장인 더글러스 W. 윌모어 교수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루타민 연구로 저명한 의사였다. 성장 호르몬과 글루타민을 함께 사용하면 소장 점막을 증식할 수 있다는 그의 이론은 당시 시대를 앞선 연구 분야였다. 구급 전문의로 영양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나에게 이 기회는 매우 뜻깊고 감사한 일이었다. 미국 전문기관에서 영양관리를 공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윌모어 교수는 1990년대에 이미 의료시설의 일부인 영양센터를 개설한 상태였다. 영양학은 의학 전반의 기초학문이라던 교수의 말이 여전히 귓가에 생생하다. 사실 일본 의과대학 커리큘럼에는 영양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일본 의대생들은 영양학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한 채 의사가 되고 환자를 진료한다. 환자의 건강 상태 전반을 파악할 때 영양학 지식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의학 교육 과정에 빠져 있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미국은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다. 그 때문에 미국 국민 상당수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자기 몸을 스스로 지키고자 노력한다. 건강과 관련된 잡지나 서적에서 정보를 얻고 몸소 예방의학을 실천한다. 일본이라면 의료 관계자도 읽지 않을 어려운 예방의학 서적이 대중에게 판매된다. 마트에만 가도 높은 건강의식 수준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신선한 유기농 채소, 무게 단위로 판매하는 견과류, 비타민, 미네랄 보충제와 함께 각종 아미노산까지 진열된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다. 먹거리야말로 영양의 기초이며 영양 지식을 실천하는 일은 곧 건강의 완성이다. 건강을 자산에 비유한다면 영양 지식의 실천은 완성을 위한 투자 개념이다. 미국에서는 이런 상식이 이미 자리를 잡은 느낌이다. 과식하는 사람들. 자기 희생을 미덕으로 삼는 풍습 때문인지 업무 방식 개혁이나 일과 삶의 균형 등 다양한 가치관이 새롭게 등장한 지금도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알게 모르게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조직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퇴근 후에도 비즈니스 모임에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날이 더 많다. 매일 저녁이 회식으로 가득한 경우도 덜어 있다. 회식의 목적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사업상 관계를 돈독히 다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을 가득 채운 요리는 분위기를 무르익게 도와주는 파티푸드 역할을 한다. 내 병원을 찾은 대부분은 회사원이다. 이들은 고요산 혈증이나 고지혈증, 당뇨병 등 평소 식생활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 회식 같은 모임에서 자주 먹는 유난히 맛 좋은 음식은 대부분 고열량, 고염분, 고당질, 고지방식이다. 물론 식사라는 개념은 영양이나 건강 외에 또 다른 가치를 포함한다. 하지만 입에 좋은 음식만 주 5에서 6회 이상 먹는다면 누구든 영양 불균형, 칼로리 과잉 섭취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연령대별 남성 비만율은 30대가 32%, 40대가 35%, 50대가 32%였다. 여성은 30대가 14%, 40대가 17%, 50대가 22%로 나타났다. 여성은 4명 가운데 1명이 비만인데 비해 남성 비만은 3명 중에 1명꼴로 훨씬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아무래도 회식 자리에는 술이 빠지지 않는다. 서로 잔을 채우며 침묵을 도모하는 자리인 만큼 주량에 맞춰 적당히 마시거나 속도를 조절하는 일이 쉽지 않다. 2-3시간 동안 이어지는 회식 자리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새 쉴 새 없이 먹고 마시게 된다. 더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적당한 양을 가늠하기 어렵다. 결국 과음, 과식으로 위와 장 상태가 망가지기 일쑤다. 잔뜩 마시고 배불리 먹고 난 뒤에 감각을 떠올려보자. 몸이 무겁고 답답하다. 움직이기가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냥 자고만 싶다.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꾸 깬다. 다음 날에도 위장 상태가 좋지 않고 답답한 느낌이 든다. 이 밖에도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몸 상태로 인생에서 최고의 성과를 이루기란 절대 불가능하다. 업무 효율은 식사로 결정된다. 내원 환자 중에는 경영자도 많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건강 상태가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알고 있다. 건강 관리도 경영처럼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병에 걸리지 않는 게 오히려 남는 장사죠. 라고 말한 경영자도 있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흔히 경영자가 앞장서 모범을 보인다는 솔선수범 정신이 통용된다. 이는 병이 무서워 두려워하기보다 그 상황을 대비해 미리 방법을 찾는 편이 더 현명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처세 중 하나다. 에도시대 관상학의 대가로 불렸던 미즈노 남보쿠는 마음 습관이 운명이다 라는 저서에서 진수성찬을 포식하는 데 집착하면 관상이 좋은 사람도 운수가 사나워지고 소박한 음식으로 소식하기를 고집하면 관상이 나쁜 사람도 운수가 트인다 라고 말했다. 미즈노는 무엇을 먹느냐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꿰뚫어 본 것이다. 20년쯤 전만 해도 뚱뚱한 사람은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만큼 비만인 사람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인정받기 쉽지 않았다.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다. 식습관은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지표가 되기 쉽다. 건강에 나쁜 음식이 인생의 가성비를 낮춘다. 이 책을 선택한 독자라면 그저 흔한 건강 유지를 목표로 삼지는 않을 것이다. 의욕이 넘치는 나날을 보내고 싶고 생산성을 높여 투자 비용 대비 효과, 이른바 인생의 가성비를 최대화하는 몸 상태를 얻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익숙한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제껏 물들어 있던 나쁜 식습관을 되돌아봐야 한다. 매일 최선을 다해 일하는데 먹는 것 정도는 신경 쓰지 않고 즐기고 싶다. 먹고 싶은 그 순간에 마음껏 먹고 싶다. 맛있게 먹고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이해는 간다. 먹는 데서 즐거움을 찾는 게 나쁘다는 뜻도 아니다. 그러나 먹는 즐거움만 추구하는 식사가 매일 이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물론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는 일이 자유롭고 매력적인 일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몸이 흡수하는 영양의 불균형이 생긴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영양의 치우침이 몸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일은 거의 없다. 장기간 영양 불균형이 이어지면 결국 생활 습관 병을 불러온다. 상태가 심해지면 결국 응급 의료의 도움이 필요하다. 건강하지 않아도 의욕 넘치는 나날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상태로는 결코 최상의 컨디션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생의 가성비가 최악으로 떨어진 뒤에 건강에 대한 투자를 떠올리면 그때는 이미 늦다. 균형 잡힌 식사로 건강 자산을 쌓는다. 막상 영양 최적화의 첫걸음을 내디려고 해도 어떤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어야 할지 망설여진다. 어떤 정보가 신빙성이 있는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인지,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피해야 할지. 영양의학이 아직 발전 단계에 있는 일본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정확한 답을 줄 만한 사람이나 기관이 흔치 않다. 그래서 이 책을 썼다. 지금까지 공부하며 얻은 영양학 지식과 최신 과학 자료를 모두 담았다. 특히 노화에 대처하는 항노화 의료의 올바른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생 최고 효율을 만들어내는 식사법을 소개했다. 여태껏 즐겨왔던 익숙한 식습관을 모조리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아쉽기도 하고 망설여지기도 할 것이다. 그럴 때는 이 책을 처음 집어들었을 때의 마음을 떠올리자. 모든 노력은 건강 자산이 되어 인생의 가성비를 극대화하는 몸 상태, 즉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한 투자임을 기억하자. 반드시 목표에 이르리라는 신념을 품고 이 책의 여정에 끝까지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영양에 투자하지 않는 현대인들. 항상 피곤해. 현대인의 상태를 한마디로 잘 표현한 말이 아닐까? 푹 자고 일어나도
머릿속이 늘 안개가 낀 듯 뿌예.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도통 의욕이 생기지 않아.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투덜대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피곤에 맞서고 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반면 경영자나 관리자 중에는 넘치는 에너지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맡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업무량이며 직급에 따른 책임감이 여간 무거운 게 아닐 텐데 어쩜 그렇게 활력이 넘칠까? 그저 피곤과 싸우기에 급급한 사람과 넘치는 활력으로 인생의 행복을 노래하는 사람 사이에는 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답은 분명하다. 식사를 대하는 자세가 하늘과 땅 차이다. 컨디션이 쉽게 망가져서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 기운이 없고 의욕이 나지 않는다. 아침에 겨우 눈을 뜨고 회사에서도 축 처져 있다. 집중력과 주의력이 부족하고 실수를 연발한다. 앞서 소개한 설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양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거르지 않는다며 항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애당초 끼니만 때우면 된다, 배만 채우면 된다 라는 생각은 틀렸다. 현대사회는 편의점이나 마트에만 가도 포장을 뜯어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식품이 넘쳐난다. 그러나 이런 레토르트 식품만 섭취하면 정작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부족하고 불필요한 영양소만 과잉인 현대판 영양실조에 빠지고 만다. 스스로 현대판 영양실조의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소개하니 자신의 상태를 확인해보자. 만성피로의 원인은 영양부족, 현대판 영양실조 체크리스트. 편의점 마트에서 레토르트 식품을 자주 사 먹는다. 가공식품을 살 때 영양성분 표시를 보지 않는다. 발효식품, 된장, 청국장, 절인 음식, 김치, 요구르트를 적게 먹는다. 밥, 면, 빵을 매우 좋아한다. 매일 달콤한 간식을 먹는다. 매일 쾌변을 보지 못한다. 피부가 자주 거칠어진다. 피곤이 풀리지 않고 늘 나른하다. 식후에 졸음이 쏟아질 때가 많다. 잠을 푹 자지 못한다. 머릿속이 안개가 낀 듯 뿌옇고 개운하지 않다. 자주 기분이 가라앉고 짜증이 난다. 몇 개 항목에 해당하는가? 12개 항목 중에 4개 이상이라면 노란불, 8개 이상이라면 빨간불이다. 생활습관 병의 씨앗을 품고 있거나 이미 증상이 시작됐을 확률이 높다. 레토르트 식품과 가공식품은 화학 첨가물을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는 반면 우리 몸을 움직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비타민이나 미네랄 함유량은 극히 적다. 그만큼 발효식품을 챙겨 먹지 않으면 바람직한 장내 환경을 유지하기 어렵다. 여기에 밥과 빵, 달콤한 음식 등 과도한 당질 섭취가 더해지면 피로감이 더욱 심해진다. 당질을 포함한 식품이 식이섬유를 얼마나 함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혈당치를 높이는 속도는 매우 달라진다. 그 지표를 당지수라고 한다. 포도당의 당지수를 100이라고 했을 때 흰밥은 88, 흰빵은 90이며 이 당지수가 높을수록 혈당은 빠르게 올라간다. 혈당치가 높아지면 몸은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해 혈당을 급격히 낮추려고 한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심하게 변동하면서 나른함, 졸음, 짜증 등이 나타난다. 혈당의 급격한 변화와 장내 환경 악화, 미네랄 부족은 머지않아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특히 앞서 소개한 체크리스트의 여러 항목은 현대인의 흔한 생활습관과 몸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악순환이 몇 년씩 이어지면 생명을 위협하는 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간단과 편리라는 이익만을 쫓는 태도가 결국 건강 악화라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로 이어진다. 현대인의 생산성은 메뉴 고르는 힘에 달려있다. 일본 생산성 본부가 발표한 노동 생산성 국제 비교 2018에 따르면 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에 22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동일한 조사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낮은 28위에 그쳤다.
현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업무 방식이 급진적으로 바뀌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처럼 낮은 생산성 때문일 것이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노동자 개개인의 영양 상태 개선이 꽤 중요하다. 늘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한 사람과 가뿐한 몸과 개운한 정신으로 활발하게 두뇌 활동을 하는 사람의 생산성이 차이 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매일 바쁜 일상에 쫓겨 영양은 뒷전으로 한 채 간편식만 고집해온 사람들에게 강력히 권한다. 오늘부터는 모든 먹거리를 자신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라. 앞서 언급했듯이 현대사회에서는 가공식품이나 간편식, 설탕이 잔뜩 든 당질 과잉 식품을 어디서나 흔히 접할 수 있기에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 없이 음식을 섭취하기 쉽다. 하지만 이런 태도로는 결코 건강을 지킬 수 없다. 너무 바빠서 가공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을 때에는 적어도 상품 뒷면에 적힌 영양성분표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식품 첨가물이 적게 들어있는 음식을 고른다. 시간이 없어서 아침 식사를 거른 날에는 점심으로 다양한 반찬을 곁들인 메뉴를 택하자. 회식이 연달아 잡힌 주에는 주말에 갖은 채소로 끓인 스프를 섭취해 위와 장을 쉬게 한다. 자신의 몸에 어떤 음식이 들어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전에 먹은 음식을 고려해 앞으로 먹을 음식을 선택하는 과정, 즉 스스로의 의지로 투자가 되는 메뉴를 고르는 자세만 잘 갖춰도 식생활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영양 상태를 최적화하기로 결심했다면 적극적으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길 당부하고 싶다. 식사를 통한 영양 섭취도 중요하지만 음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때는 영양 보충제를 활용하길 권한다. 영양 섭취를 집짓기에 비유하자면 비타민과 미네랄은 구조물을 지탱하기 위한 기초공사에 해당한다. 기반을 제대로 다져놓지 않으면 그 위에 어떤 집을 올리든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우리 몸도 제 기능을 할 수 없다.